돈, 머니는 내재 가치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사용 가치는 머니에게는 후순위란 말입니다. 화폐, 커런시는 사용 가치의 그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커런시의 경우에는 내재 가치가 후순위입니다. 돈과 화폐가 애매모호하게 같은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돈과 화폐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애매하면서 혼돈스럽고 좀 쉬울 듯 하면서도 한번 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최대한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말들은 영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질문과 답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화이트 골드와 백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화이트 골드는 백금이 아닙니다. 화이트가 흰색이고 골드가 금이니까 한자어를 쓰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의역을 하면은 흰백자에 금금자가 들어가서 화이트 골드와 백금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의미가 같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도 종종 계시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은 화이트 골드는 말 그대로 화이트 골드고 백금은 백금족 귀금속에 속하는 플래티넘이라는 금속입니다. 이 백금족 귀금속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백금족의 족이란 글자는 가족, 민족 할 때 쓰는 한자어 결의족을 의미합니다. 백금 가족 귀금속인 거죠. 이 백금 가족 귀금속에는 플래티늄, 루테늄, 로디움, 팔라디움, 오스뮴, 이리디움 이렇게 6가지 백금족 가족 귀금속 중에 하나가 바로 백금, 플래티늄인 것입니다. 금, 은, 동을 영어로 하면은 골드, 실버, 브론즈 이듯이 백금은 전혀 다른 이름의 종자가 완전히 다른 금속인 플래티넘인 것입니다. 그러면 화이트 골드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표현을 하려면은 백색금 혹은 흰색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돈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money죠. 그런데 화폐는 currency라고 영어로 표기를 합니다. 뭔가 영어로 하니까 돈과 화폐, money와 currency, 의미의 결이 약간 다른 느낌이 들기는 하죠.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money, 돈은 가치의 저장과 교환, 매개 수단 등 모든 기능을 갖춘 진짜 돈을 얘기하는 것이고 currency, 화폐 혹은 통화라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 쓰는 지폐와 동전 같은 물리적 교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money는 금과 은, 식료품, 생필품 같은 내재 가치가 있거나 만질 수 있거나 제한된 공급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커런시는 지폐, 동전과 같은 피아트 머니라고 하죠. 법정 화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이라고 신용으로 약속을 한 돈인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가치 근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머니는 희소성, 생산 비용, 수요에 따라서 가치가 책정이 되고 커런시는 정부의 신뢰, 신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법률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니는 희소하고 안정적이면서 가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식료품하고 생필품은 썼기 때문에 돈으로서의 지위가 많이 없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교환 가치가 있으므로 짧은 의미에서 머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커런시는 무제한 발행이 가능하고 물론 정부에서 자제를 해서 무제한으로 발행을 하지 않는 게 정부의 몫이긴 하지만 지금의 현 상황처럼 자제를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 중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머니는 가치 저장과 가치 측정, 교환 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커런시는 가치 저장은 약하고 교환 수단의 역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쓴 글을 갈무리한 것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때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다른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는 화폐의 본질은 그 자체의 가격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의 가격이 마구 오르고 내린다면 과연 그 지폐가 정상적으로 상품 거래를 매개하는 돈이 될까? 무엇이 돈인지 모르고 그저 좋은 것이 돈이라고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라는 글인데요. 이 갈무리에서 글을 쓴 사람의 논리 중에 틀린 게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나요? 한때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했죠. 바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라고 했던 말입니다. 비트코인도 화폐의 일종이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논리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화폐, 커런시는 상품의 교환 가치의 척도를 가지고 지불 기능을 가진 교환 수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화폐는 물품의 실제 가치와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화폐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과연 무엇을 화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합의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이 유통되지 않는 교도소에서는 담배나 라면, 우표 같은 것도 화폐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섬나라에서는 일부 특별한 조개 껍질도 화폐로 쓸 수 있었죠. 화폐 자체에는 큰 가치가 없지만 종이를 통해서 가치를 표현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들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폐는 곧 가치가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화폐란 사회적 합의에 의한 신뢰를 상징하는 표현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종이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 피아트머니입니다. 일종의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화폐는 공신력이 있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엄격한 감독하에 제작 그리고 유통을 하는 게 보통이죠. 맨 마지막 문장에 무엇이 돈인지 모르고 그저 좋은 것이 돈이라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고쳐야 할 겁니다. 무엇이 화폐인지 모르고 그저 좋은 것이 화폐라고 생각한 때문일 것이다 라고 바꿔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우리가 쓰는 법정화폐나 비트코인은 돈, 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화폐일 뿐이죠. 커런시인 것이죠. 앞에 갈무리에 화폐의 본질은 가격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에 반박글이 달린 글이 또 있었는데요. 화폐에 적힌 1만 원은 그대로인데 왜 물건 가격은 비싸졌냐면서 화폐 가치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걸 모르는지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라면서 좀 비꼬는 듯한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올렸던 갈무리 글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어서 글을 올린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하고는 또 약간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앞서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화폐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정화폐가 인플레이션으로 그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내린다면 그건 화폐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죠. 그런데 그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한다. 그거는 화폐의 가장 중요한 사용 가치를 생각하지 못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화폐가 화폐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앞서 다른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는데요. 댓글에 링크로 달아놓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 물물 교환의 대상이 될 만큼 보편적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혹은 믿음을 부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중적으로 쓰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량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손상되지 않고 안정적일 것 등등입니다. 즉, 머니와 커런시의 본질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은 돈, 머니는 내재 가치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사용 가치는 머니에게는 후순위란 말입니다. 화폐, 커런시는 사용 가치의 그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커런시의 경우에는 내재 가치가 후순위입니다. 비트코인이 화폐의 주요 기능인 사용 가치에 부합을 하는가요? 그러면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용 가치에 부합을 한다면 공무원이나 군인이 존재할 수가 없을 건데요.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돈, 머니의 주요 기능인 내재 가치에 부합을 하나요?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왜 외환 보유고로 비트코인을 사들이지 않을까요? 내재 가치가 있다면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콜드월렛 같은 외부 기기의 도움이 없이도 그 자체를 보관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예전에 시카고 대학의 교수이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밀턴 프리드먼이라는 학자를 아실 겁니다. 이분이 1969년 런던 윙콧 기념 강연에서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너무 많은 돈이 너무 적은 물건을 쫓고 있다고 표현을 했죠. 경제 전체의 생산량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 화폐의 공급만 계속해서 늘어나면 물가는 필연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돈이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밀턴 프리드먼 할아버지의 저서 화폐 경제학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화폐 공급의 증가는 왜 일어날까요?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가 급격히 지출을 늘리거나 중앙은행이 잘못된 통화 정책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밀턴 할아버지는 인플레이션과 알코올 중독이 공통점을 갖는다고 주장을 했죠. 처음에는 화폐량은 늘리는 게 경제에 좋아 보이지만 이게 계속 지속이 된다면 엄청난 부작용, 인플레이션이 있는데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인플레이션 발생 초기에는 돈이 더 많아지고 소비가 활성화가 되면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구매력은 떨어지고 경제 전체에 고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화폐를 더 찍어내서 지출을 늘리는데 중독이 된 정부와 경제 구성원들은 이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런 화폐가 만든 단점인 인플레이션을 탈출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구매를 한다. 돈의 특징인 내재 가치와 화폐의 특징인 사용 가치가 결여된 것을 구매한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까요? 가상화폐를 사는 사람들은 90% 이상은 화폐가 가진 단점인 인플레이션의 해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청난 변동성에 눈이 멀어가지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린 게 목적입니다. 쉽게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화폐나 돈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린 도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상화폐를 사는 사람들은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가상화폐 사서 얼마 벌었다 라고 말이죠. 그 반면에 화폐 인플레이션을 화폐 때문에 생긴 화폐의 단점인 인플레이션을 피해서 금과 은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장롱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사는 사람들은 언제 이걸 팔지를 고민하면서 매일, 매시, 매분 시세판을 들여다봅니다. 가상화폐를 화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언제 팔지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한때 여러 코인을 사기도 많이 사보고 바이낸스, 비트겟 등등 거래소에서 코인 선물도 해보고요. 바이낸스 코인이죠. BNB 코인 사가지고 런치패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알까기로 코인 받아서 돈 복사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 이더리움 채굴도 적지 않은 규모로 해보기도 했고요. 저 스스로도 해지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도 그때는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나름 오를 거라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하고 지금의 조건값은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번 거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잃지는 않았으니까요. 시청자분 중에 코인 선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잘 아시잖아요. 포지션 들어갔을 때 시세가 왔다 갔다 하면은 증거금 막 녹아내리는 느낌. 재수 없어가지고 타노스빔 한 방 맞으면 바로 청산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고3인데요. 한 5년 전쯤에 중2 때쯤에 제가 일부러 코인 선물 매매를 가르쳐 줘 봤습니다. 매매할 정도로만 알려주고 바이낸스 계정 파고 롱베팅, 숏베팅 하는 방법, 레버리지 거는 방법, 근데 레버리지는 많이 걸지 말라고 하고 수익 보는 법 정도만 알려주고 리플을 한 30만원치 넣어주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한 3일 정도 지나서는 뭐 신이 나가지고 재밌다고 하지만 돈 벌어서 게임기 사겠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는 못 하겠다 그러면서 지지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돈을 현금화 해가지고 용돈으로 주고 어플을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이런 도박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로서 교육적인 가스라이팅을 좀 했는데 다행히 저의 의도대로 그쪽으로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것 같기는 합니다. 버틸 수 있을 자신이 있고 더 오를 확신이 있다면 본인의 선택대로 가상화폐 투자를 하셔야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물이 아닌 차트에서 숫자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해지가 아닌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덤벼야 할 것입니다. 다른 영상에 올려놓은 현재 우리의 조건값에 대한 얘기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임계점으로 다가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너무 본질을 후벼 파니까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듣기 싫을 겁니다.